이제는 고정비 10% 세팅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못해도 4천 이상은 팔아야겠다. 안 하는 게 돈 버는 겁니다. 맥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등포구청역 상권 한번 특징을 좀 알아보고 네이버 매물 하나를 선택해서 창수들 입장에서 어떤 업종을 정해야 될지, 또 어떠한 전략으로 해당하는 아이템을 그 안에 넣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상권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사용하려고 하는 플랫폼이 카카오 지도나 엑스레이 맵이나 오픈업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현장에 나가지 않고 손품으로 서치를 해서 시장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손품을 통해서 한 다음에 우리가 아이템을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발품을 팔아서 상권의 상황이, 입지의 특징이 다 맞아 떨어지는지, 예상 매출도 한 번 더 경쟁업소에 가서 조사를 해본 다음에 오픈업에서 봤던 매출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손품과 발품을 통해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이 안에서 결정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고요.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이버 부동산 통해서 매물을 좀 한번 찾아볼게요. 지난 시간에 선유도역에 이어서 오늘은 영등포구청역 2호선으로 한번 나왔고요. 2호선과 5호선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W역세권이라고 하죠. 이러면 상권이 매우 좋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매우 안 좋습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가게가 너무 작아요. 이러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W역세권이니까 좋다. 좋기 때문에 비싼 건 이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은 건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임대료만 올립니다. 이러다 공실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에서 해야 되는 거지 아무 데서나 들어가서 장사하는 아마추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철저하게 분석해서 월세, 평수 이런 것들이 내가 사용했을 때 이익을 만들어서 공급매수를 어느 기간 안에 할 수 있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땅값이 오른다고 건물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월세가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공실될 수 있어요. 꼭 W역세권이 메리트 있진 않는다 또 알아보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등포구청역 W역세권이에요. 딱 봐도 역과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들은 상권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디서 하나를 찾아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막상 해야 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평수가 너무 작아서 외식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매물로는 먹자 안에 있는 건데 다 3층 지하 이런 데만 비어있고, 그렇지 않고서 평수가 너무 작습니다. 그나마 120제곱미터 30평 정도 되는 규모의 2층입니다 1층이 아니어서 좀 아쉽지만 보증금 생각보다 쌉니다. 월세는 생각보다 350이면 좀 있는 편이에요. 이 자리 한번 잡아볼게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한번 상세하게 볼까요? 31평이고 심지어 무걸리입니다. 나와 있는 매물 설명에는 초초역세권이라고 또 이렇게 오바 설명을 또 해주셨습니다. 가시성이 좋고 권리금이 없고 와인바 및 주점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자리를 엑스레이 맵을 통해서 주머니 사정을 알아야지 어느 정도의 단가에 세팅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일단은 보기 전에 아파트가 어느 정도 있는지, 주변에 좀 아파트가 있네요. 그리고 빌라는 어느 정도 있는지, 빌라가 그렇게 많진 않고 아파트가 많은 곳이네요. 주거 뭐 3, 4인 가족이 많을 확률이 있습니다. 천대기업이 지금 하나 있어요. 찍어볼게요. 자동차 보험회사 있습니다. 여기에 직장인들이 많겠죠. 그리고 버스 정류장 한번 볼게요. 지하철역에 버스 정류장, 국룰이죠. 이거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던 위치에 한번 도보 이동거리 5분 거리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점심 장사할지 저녁 장사할지 모르겠지만 걸어서 5분 정도면은 밥 먹는데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5분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왕복 10분이 넘기 때문에 점심시간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그 시간을 소모하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5분이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우리 매장에 닿을 수 있는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와 같은 위치에서 보면은 5분이 걸려서 올 수 있는데, 이 주변의 상권의 특징이 직장인이 5,500명, 그리고 거주 인구는 1,300명 정도 되고요. 평균 소득은 5,800 정도 됩니다. 상세하게 볼게요. 빨간색만 보면 됩니다. 10대는 적어요. 20대, 30대에 사람들이 많아요. 직장인들이 많을 수 있겠죠. 40대, 50대가 생각보다 적고 60대가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는 영등포구청이라는 관공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직장인들도 20대보다는 30대가 가장 많고 3040이 많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수가 10평, 20평 미만짜리 아파트 뭐 이런 거는 빌라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가격도 뭐 1억 원 미만대가 많고요. 그렇게 비싼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진 않네요. 근데 이제 상권의 범위가 5분 범위여서 그렇지 10분 넘어가면 비싼 아파트 많습니다. 여기는 상권의 특징은 시, 군, 광역시 평균보다 유흥주점이 많은 편입니다. 술집이 많은 상권이기 때문에 여긴 전역 상권이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 분위도 아까 5천대였는데요, 이렇게 5천보다 적은 소득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넘어가면 1억이 넘습니다. 여기가. 근데 1억 이상의 사람들은 없네요. 그래서 여기는 비싸면은 좀 가격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상권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브랜드 아이템을 선택한 다음에 가격 설정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서 가치를 심어준다고 고급 전략을 사용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겠다, 그냥 손품을 통해서 시장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발품을 통해서 주변의 상가들이 어느 정도 가격을 팔고 있는지, 가치 경쟁을 하는지, 가성비 경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발품을 팔아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권은 안팎으로 해야지만 더 꼼꼼히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카카오 맵을 통해서 로드뷰까지 해서 발품을 파는 것처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한번 주변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음식점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빼곡하게 있죠. 점심 아이템을 해야 될지 저녁 아이템을 해야 될지 크게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아이템, 술집, 이렇게 크게 도로를 하나 놓고서는 상권이 딱 구분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로를 놓고서는 상권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큰 구간입니다. 이런 데는요, 상권이 분리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조그마한 혈관들은요, 상권이 이어지는 역할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크게 분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차선이, 여기 한번 볼까요? 몇 차선이지? 영등포 경찰서가 있는 곳인데요, 1, 2, 3, 4 편도 4차로, 왕복 거의 8차로 정도 되는 차로입니다. 이런 거는요, 상권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밥집으로 한번 찍어보면, 밥집은 오히려 이쪽이 영등포 구청 관공소가 있어서 그러는데 많은 음식점들이 표기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고깃집이에요. 두툼한 고깃집, 대구 반야월 막창, 유황 오리, 이런 데 다 저녁 음식 파는 것도 한식 코드를 넣어가지고서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다 눌러서 실질적으로 저녁 운영을 하는 곳인지 점심 운영하는 곳인지를 보면 됩니다. 이쪽 보면, 이쪽은 연두국시, 자매네 국밥, 인생 백반, 여기는 그냥 대놓고 다 밥집입니다. 그래서 밥상권과 술상권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쉽게 보기 위해서 오픈업으로 밥인지 술인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아침, 점심은 이쪽이 많네요. 오후 넘어가면서 저녁으로 갈수록 이쪽이 많아요. 시간대별로 이렇게 풀어서 볼 수 있습니다. 늦은 심야 시간까지도 사람이 많은 걸 볼 수 있고, 저희가 얻으려고 했던 그 자리에도 늦은 시간까지 사람이 많은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점심보다 저녁 장사하기 좋겠는데 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본 상권에서 한 번 더 꼼꼼하게 보기 위해서 이쪽 자리인데요, 프랜차이즈가 상권을 500m씩 쪼개는 데가 있거든요. 대부분 500m씩 상권을 인정해 줍니다. 이동할 수 있는 거리라고 보고 그렇게 상권을 구분해 주는데요, 500m는요 생각보다 깁니다. 이 정도 되는데 7분이잖아요 도보. 왕복 15분 됩니다. 이러면은 나오는 데에 부담을 좀 느낄 수 있는 거리예요. 현실적으로 400m 한 5분 정도 거리가 딱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어떠한 큰 시설들이 걸려있냐는 것들을 보면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나의 고객이고 소득 수준이 나의 가격이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급여가 우리 매장의 가격이 되는 겁니다. 보면 영등포 경찰서하고 영등포 구청 이쪽에 있었던 보험회사가 우리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K&K 타워도 직장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쪽을 찍어서 400m 5분 거리를 딱 볼게요. 여기서 시사할 수 있는 건요, 보세요. 왕복 8차선 차선을 건너서 점심에 온다는 거, 이거 정말 무리입니다. 우리 식당까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고객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영등포 구청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을까요? 400m. 사실 이 트라이앵글이 모인 이 교집합 이쪽에 식당이 있으면은 마케팅을 해서 매장을 알린 다음에 찾아올 수 있는 충분한 합리적인 거리가 되지만, 이쪽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냥 단순히 건물과 도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구청에 나와서 점심을 먹기 어렵고요, 퇴근길에 술을 먹기에는 좋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당산역까지 가려면요 엄청 오래 걸리죠. 10분을 넘게 걸어야 됩니다. 근데 이쪽까지 올 때는 7분이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녁에 퇴근길에 술을 먹기 위해서 이쪽으로 많은 수요들이 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점심으로는 몰리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점심이 약하고 점심이 오히려 가까운 구청과
여기가 현대해상 쪽에 가까운 뒤쪽이 성업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보시면 됩니다. 로드뷰를 통해서 이 상권 주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입지를 먼저 볼게요. 저희가 봤던 곳이 지하철역이 있는 곳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먹자가 이어지는 상권입니다. 이 안에는 먹자가 형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봤던 자리는 지금 바로 운영되어 있던 이곳입니다.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떤 걸 먼저 보냐면요, 주변에 2층에 매장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왜냐면요, 차가 딱 한 대 들어가요. 그리고 골목도 한번 볼게요. 이 차 한 대 들어가면은 빠듯해요. 거의 부딪힐 정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곳은요, 특징이 있어요. 메모지 펴놓고 외우세요. 그냥 좁은 혈관에서는 사람들이 머리를 들어 2층을 잘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보여요. 왜? 1층에 화려한 식당들이 다 자리하고 있잖아요. 2층까지 고개를 들어서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쪽으로 쭉 가보면 건물 외벽이 그냥 가정집 같고 사무실 같아서 좀 별로예요. 일반 음식점 느낌을 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권리 없다고 들어가는 순간 월세 350은 진짜 700 같은 비용이 돼서 적자 700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유의하셔야 돼요. 여기도 2층에는 노래방이 있고요. 여기는 2층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다 2층에는 뭐 별로 안 하고 있어요. 여기는 꼬치집이 있고, 꼬치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도 꼬치집, 여기도 꼬치집. 그리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여기 이자카야도 약간 꼬치를 파는 그런 느낌의 식당입니다. 자, 2층에 식당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대부분 꼬치집들이 형성되어 있고 2층으로 머리를 들어서 보기가 어렵다. 이런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보고 현장에 나가서 계단도 올라가 보고 매장까지 진입하기 좋은지도 알아봐야 되고, 이 건물 안에 들어가서 기둥이 있는지 없는지, 평수가 적합한지 등을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31평이라고 했어요. 안쪽으로 보면 이렇게 쭉 깊이 있는 상권입니다. 자, 여기서 얼마나 오래 운영했는지 한번 2009년으로 우리 한번 가보시죠. 2009년에 당구장이었습니다. 이 주변에는 2층이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네. 그리고 2015년에는 지금의 그 바가 지금도 있었어요. 13년에는 맥주집 있었고 15년부터 그러면 23년까지 8년을 어떻게 해요? 버텼다라고 이야기하죠. 권리가 없다는 거는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다는 거 왜 없을까요? 진짜 정확히 상권분석에서 이 자리가 외식업 장사하기는 어렵다. 왜요? 임대료가 계속 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상권은 임대료가 계속 오를 위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래된 건물, 타일 양식이 거의 60년대, 70년대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들은 건물주분들이 오래되신 분들인데 등기분 등본을 띄워서 건물주의 나이를 한번 보세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월세만 따박따박 나오기를 바라는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좀 시장 조사를 해봐야 돼요. 발품을 팔아서 부동산을 통해서 주변 상가의 사람들을 통해서 건물주의 특징을 파악해야 됩니다. 월세를 계속 올리진 않는지. 아마 그 월세 부담이 있어서 무걸림에도 불구하고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 특징들을 다 꼼꼼히 파악해보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은 월세 350이면 3,500도 아닙니다. 이제는 고정비 10% 세팅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인건비랑 재료비 등등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임대료는 5%까지 낮추려고 노력해야 돼요. 7,000 팔려고 해야 되고요. 그게 안 되면 8%. 그래서 못해도 4,000 이상은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지 수익성이 좀 맞습니다. 이제 밑에 매장이 최소 7, 8천 이상을 팔지 않으면 4천의 수요 못 만듭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층에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월세가 2층이 350이면 1층은 700 이상 할 수 있어요. 거의 1층의 절반 2층 정도의 임대료거든요. 그러면 매출도 마찬가지로 물론 1층만큼 잘해서 올리면 좋죠. 하지만 수요가 있어야지 그것도 올리는 거 아닙니까? 1층의 수요가 어떻게 보면은 70% 내지는 50%가 나의 수요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매출을 이 정도 올릴 수 있겠다. 임대료가 적당하다, 적당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손품으로 이 정도까지 인사이트를 도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좋아요. 여기라는 곳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낮장사보단 밤장사. 그리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1층의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이제 2층의 매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픈업 통해서 대략적으로 이 매출이 안 맞는다고 많은 분들 그러시는데요.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층에 있는 술집이 한 5,500에서 6,700 정도 매출이 나오는데요. 이거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대략 술집들이 매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는 거죠. 할머니가 운영하는 맥주 3,200에서 4,900. 1층이 3, 4천대 매출이 나오거든요. 특히 2층에 있는 매장들은 매출이
더 안 나옵니다. 왜냐면 1층이 많아야 4, 5천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 보고 어떤 인사이트가 느껴졌냐면, 구청은 생각보다 3, 40대가 많지만 5, 60대도 많은 상권입니다. 영등포 구청이라는 관공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깃집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회식도 어느 정도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고깃집이 많은 1층에서 저는 2층에 꼬치를 파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은 무겁게 먹은 손님들이 2층에 또 꼬치를 먹기 위해서 올라올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뭔가 해야 돼요. 안 할 수 없어요. 1층에 생각보다 매출들이 높지 않아요. 3천에서 4천, 많으면 5천에서 6천인데 1층이 6, 7천 원 판다고 했을 때 한 3천에서 4천 정도는 팔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래도 장점은 평수가 31평이라는 거. 그리고 20대, 30대가 많은 상권이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30대, 40대가 아니라 4, 50대에 있는 직장인들이 여기를 이용하는 공간으로 컨셉을 잡고 세팅을 할 것 같습니다. 영등포 구청은 여기저기서 또 찾아오는 선유도와 마찬가지로 상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가치 경쟁을 하기보다 여기도 선유도 상권처럼 QSC가 되게 중요한 상권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상권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공간 안에 녹이면 좋을 것 같은 게 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단체 회식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세팅을 하는 것들을 추천하고요. 저는 술집 하겠습니다. 술집인데 20대, 30대를 겨냥한 하이볼바 요즘 많이 뜨잖아요. 저는 여기단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양꼬치집이나 고깃집들이 연령층이 있는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정통 펍인데 가볍게 먹되 연령층 있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웨스턴 정통 맥주집 더 어울릴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기는 생각보다 권리금 없지만 투잡이 많이 들여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정집 같은 익스테리어 이거 너무 별로입니다. 식당이라고 해도 신뢰할 수 없어요. 끌리는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끌리는 인테리어의 가장 기본은요, 잘 보여야 됩니다. 일단은 창문을 층고가 높다면은 타일을 다 까서라도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판 거는 자리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간판을 크게 뽑는 전략으로. 저는 웬만하면은 외부를 다 쌌으면 좋겠습니다. 외부 익스테리어를 어느 정도 튀어나오게 해서 창호에 개방감을 주면서 눈에 띄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려다 보이고 시선이 가요. 그래서 익스테리어에 권리 안 준 만큼 하셔야지 되고요. 계단 어떻게 됐는지 발품 팔아서 봐야 되지만 안 봤기 때문에 계단부도 깨끗하게 공사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찾아오는 상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거와 오피스가 결합되어 있는 복합 상권이에요. 꼬치구이가 주변 2층의 매장에 많습니다. 같은 아이템으로 경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1층의 술집이 평균 3, 4천, 많아야 4, 5천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2층은 절반 수준도 안 되거나 절반 수준일 수 있다라고 예측하면 됩니다. 월세 350에 3,500에서 4천 찍기 어렵다. 찍기 위해서는 익스테리어의 화려함과 변화를 주고서는 1층 매장보다 오히려 경쟁력을 갖춰서 올라오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30보다는 4050이 편하게 이용하고 회식도 할 수 있는 정통 맥주 펍의 고급적인 목재 느낌의 재료를 사용한 그런 공간으로 세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맥주 맛있게 잘 관리해서 팔고 그런 거 소문나면은 아예 목적성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계단 공사는 필수고요. 이 영등포구청의 2층의 매장 같은 경우는 초보 창업자가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설명하려고 해요. 이렇게 손품만 팔아봐도요, 나와 있는 매물 별로 없죠. 창업자들 예산 부족하죠. 이런 무권리 매장 완전 꿀처럼 보일 거예요. 매력 있네 하고선 딱 갔는데 더블 역세권이고 먹자 골목에 초입이고 고깃집도 엄청 많고 이런 것만 보면은 다 지금이라도 올라가서 그냥 간판만 달면 장사 잘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영상을 찍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월세가 비싸지만 비싼 월세에서도 매출을 높여서 충분한 수익을 만들려면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보 창업자들은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예측을 한 다음에 익스테리어 과감하게 투자하고 인테리어 과감하게 투자해서 바꿀 수 있으면 들어가고요. 없는 돈에 살릴 거 살리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위치 절대 안 맞습니다. 안 하는 게 돈 버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영등포구청의 2층의 매장 한번 손품으로만 간략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게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맥형이었습니다. 끝!